대통령 정신 차리시고 얘기를 안 해야만 됩니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용산에서 얘기를 했어요. 이런 위기감 속에 있다. 네, 힘 있는 이야기를 발굴하는 SBS 특종의 발견, 저는 진행을 맡은 최고은 기자입니다. 오늘은 이종찬 광복 회장님을 모시고 극도로 어지러운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광복회가 김구 선생 관련해서 중대한 발표를 좀 준비 중이시라고 제가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천기누설 부탁드릴게요. 김구 선생이 안두희로부터 저격당해서 암살당했을 때 헌병사령관이었던 장흥 장군이라는 분이 있으나 고향이 일산이에요. 거기 그 선영에 갔다가 이 소식을 듣고 금방 왔어요. 그래갖고 이거를 처단하려고 그랬는데 대구에서 이 암살 사건을 주동했던 일본군 잔재 최병덕, 또 일본의 아주 경찰 노릇하면서 아주 충견 노릇한 전봉덕, 이 사람이 헌병 부사령관이고, 그 다음에 신성모, 이런 사람들이 짜가지고 이승만 대통령한테 가서 장흥은 중국군 출신이니까 김구 선생과 개별적인 이유가 인연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자면은 이 사건과 관련 없는 옛날 얘기를 하면서 파이어. 그날로 헌병사령관 그만뒀어요. 이분이 그 동안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기록을 해놔서 아들이 그분 돌아가셨어요. 아들은 지금 LA에 있습니다. 근데 그 원고를 가지고 왔어요. 그 저에게 그 원고를 주면서 어쩌리까 그래서 출판해라. 마지막 너는 너희 아버지의 유지를 받으라. 이렇게 받들라 그랬으니.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백범 선생이 돌아가신 날 우리 어머니가 문상을 거기에 빈소에 가셨어요. 돌아오셨어요. 우시는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어떻게 우리 김구 선생을 대한민국의 국군이 쏜 총에 돌아가시냐. 어? 선생님이 일본군의 총에 맞아서 돌아가셨다면 내가 원통하지는 않다. 이게 어쩌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그때 우시는데 지금도 저도 이 얘기를 하면 눈물이 납니다. 응? 그래서 저는 이번에 출판되는 내용이 김구 선생 암살의 배후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려줄 수 있는 증거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최병덕 참모총장이 장장군 당신을 헌병사령관으로 시키는데 부사령관에는 전봉독이를 꼭 써. 조건부야. 이랬다는 거예요. 그 책에 나와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봉독이라는 사람은 일본의 고시 합격해가지고 그 경찰로서 총독부 하에 경찰로서는 최고 직위에 있는 사람이고 해방이 됐다니까 왜 이렇게 나라가 망했느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본인으로 생각하니까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장동 집에 살았었는데 그쪽 이렇게 내려가면 그 골목 이렇게 카도에 전봉독 씨가 살았어요. 거기에. 문패가 전봉독이 있었어. 어느 날 가보니까 문패가 없어졌어. 그래서 통장 보고 아니 이게 왜 문패를 치워버렸냐. 그래서 그때 통장 말이 미국으로 갔습니다. 최근 진실에 대한 왜곡과 친일 사관에 물든 저열한 역사인식이 판을 치며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독립기념관장 된다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네, 김영석 관장님. 예,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뭐라고 썼느냐 하면은 안두희가 김구 선생을 암살하는 것은 당연한 거다. 김구는 테러리스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거한 것이다. 이렇게. 그런 사람이 독립기념관장이 되면 어떻게 해요? 임시정부가 맞으면 우리 독립운동 하는 동안에 하나의 중심체였다. 이렇게 이게 독립기념관의 주류 아닙니까? 그런데 임시정부의 주석을 하신 분이 테러리스트이기 때문에 죽여야 마땅하다고 책을 썼으면 그 독립기념관 하지 말아야죠. 저는 그 비양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자유인재나. 그러나 어떻게 기념관장이 와가지고 그거를 독립기념관의 주류로 그런 이론을 주류로 만들겠다는 거는 그 독립기념관을 전부터 다 뒤집어 엎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는 용서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때문에 그 사람 그만두라 이게요. 예? 자의적으로 그만두라. 무당과 그 가족의 그 삶은 엄혹한 이 망국의 상황에서 정말 그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아주 생생하게 상징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며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윤봉길 기념관에서 정말 정치 선언을 했습니다. 개시 선언을. 그때는 정상적인 윤석열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요. 예.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독립정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투철한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호감을 가졌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제가 무슨 큰 영향이 있겠습니까만은 열심히 운동도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대통령 되고 나서는 이 주변이 자꾸 고립되어 가고 있어요. 뺄셈 정치를 하고 있어요. 덧셈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뺄셈 정치를 하고 있어요. 다 제거하는 거예요. 다. 점점 고립되어. 왜 저럴까? 참 걱정됐습니다. 걱정을 했는데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지켜온 독립정신 자체에 대해서 왜곡을 시작하라고 그러고요. 뉴라이트식 소위 발언을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는 아니거든요. 제가 그걸 반대하기 위해서 일생을 살아왔는데 보수가 집권을 할 때마다 1948년 건국 얘기를 해요.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이 노림수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의 진정한 보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참 보수가.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격동을 겪었는데 저는 국민의힘에게도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참 보수로 돌아가자. 진정한 보수가 아니라 우리의 보수는 뭐냐 하면은 친일, 친미 또는 반공 이건 셋밖에 없어요. 이게 보수가 아닙니다. 보수주의는 원래 내셔널리즘이에요. 진보가 뭐냐? 인터내셔널리즘이다. 예? 왜냐? 진보라는 거는 왜 국제적인 연대를 전제로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됐어요. 진보가 내셔널리즘이고 보수는 친미 친일을 주장하고 있어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에 가서 태극기 흔들린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성조기는 왜 흔듭니까? 진정한 보수는 나라를 지키는 겁니다. 자기 전통을 지키는 겁니다. 자기의 자주 독립을 지키는 겁니다. 그럼 회장님이 보시는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주의자인가요? 보수가 아니라 극우파입니다. 울트라. 그러니까 이 스펙트럼으로 따지면은 이 스펙트럼이 있는데 왼쪽은 예를 들면 진보고 오른쪽은 보수라 그러면은 이 보수가 중간 쪽으로 온 게 아니라
저 극단자 끝에 머물러 있는 보수죠. 그러니까 그건 극우파죠. 극우파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파시오도 극우파입니다. 나치스도 극우파고. 그러니까 저는 극우파는 저는 아닙니다. 극좌파도 싫지만 극우파도 싫어요. 저는 이게 건전한 보수, 건전한 진보가 서로 경쟁하는 그런 사회가 건강한 사회입니다. 회장님 여전히 용산에 밀정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용산에 밀정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한 것은 사실입니다. 네, 왜 그런지 궁금했어요. 아세요? 어느 날 대통령의 말씀이 점점 달라져요. 응? 그러더니 어디까지 달라지느냐? 무장 독립 투쟁이 우리나라의 광복에 기여한 바가 없어. 깜짝 놀랐어요. 안중근, 윤봉길,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 독립에 기여한 바가 없다는 거죠. 예? 우리나라의 광복은 연합국의 승리에 의해서 공짜로 얻어진 거야.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시나? 일제히 저도 항의를 했죠. 응? 어떻게 국가원수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고 말이죠. 지금 정치권 후배들에게 정치 이렇게 해라 좀 고언의 말씀 없으실까요? 전 윤석열 대통령도 원망스럽습니다. 당당하지 못해요. 민주당도 그냥 지금 기회가 왔다. 정권 잡자. 이런 생각에 너무 몰두해 있는 것 같아요. 87년 체제가 잘못됐다. 그 당시엔 맞는 거다. 그 당시엔 맞는 건데 이제 이게 일말 지내서 30년, 40년이 지난 후다. 그러면은 이제는 뭔가 이 옷이 낡았고 다시 고쳐 입을 때가 됐단 말이죠. 우리가 합의만 되면 석 달 안에 개헌이 돼요. 그러면 정치 일정대로 하세요. 하는데 이 체제로는 하지 맙시다. 이 체제를 바꿔가지고 새로운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서 새롭게 집권을 하세요. 그렇게 집권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당이라는 게 집권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걸 말이야 헌옷인데도 불구하고 빨리빨리 정권을 잡기 위해서 이게 우격다짐을 하면 그렇게 해서 정권을 잡으면 또 불행의 연장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합시다. 당당하게.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특종의 발견이었습니다.